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상승하면서 8거래일째 랠리를 펼쳤습니다. 간밤에 특히 장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강한 양봉을 보였는데요. 지금 유럽 증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장입니다. 또 미국 증시도 간밤에 그리스 악재나 또 눈보라 같은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상승하면서 역시 뒷심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 오늘 뒷심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장을 보이는 국가인데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현재 위치를 봐도 매력적입니다. 2007년 역사적인 고점의 PBR 6.1배였던 데 비해서 현재 PBR은 1.7배, 또 2007년 당시 PER은 42.3배였는데 지금은 12.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럽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수출 비중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 안에서 조선주를 비롯한 소재 산업재 섹터의 흐름 변화가 있을지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클라이막스가 일단 지났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지난주 7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장기간 매도를 해온 만큼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클라이막스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요. 5.33%까지 낙폭을 키워서 많은 분들 하락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금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도는 이야기로는 유전개발업체 인수평가 손실, 또 사우디 공사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보다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1940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그리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현재 시간으로 28일에 예정돼 있는 FOMC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1940선대가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0.44% 상승, 43.5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 캔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갭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죠. 장 초반부터 분위기 좋았고요. 1940선 위에서의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지켜지고 있고요. 장중한 때 개장하자마자는 194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로 포지션을 바꿔 잡으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보시면은 꾸준히 매수폭을 키웁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358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 오늘 팔기는 하지만은 현재 이 매도세는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1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매도 우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현재 300억 원까지 매도폭을 늘렸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던 경기 민감 업종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내수 업종은 약간의 좀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입니다. 섬유의복이고요. 현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4% 가깝게 오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끌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1.77% 상승, 오늘 순수화학 그리고 정유화학 모두 다 좋습니다. 건설 1%대 반등이고요. 오늘 장에서 앞서서는 이 대림산업이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못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시세 살아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도 1%대 상승 흐름입니다. 하락하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금융주들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일부 차익실현 물량 좀 나옵니다. 은행업종 1.4%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 가스, 통신 쭉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내수 집중되는 업종들 오늘 흐름이 다소 부진하죠. 그리고 철강, 금속 어제장 밀려났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철광석 가격 전망 하락에 따라서 어제 비교적 크게 밀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시세 나오고 있고요. 유통 쪽도 0.4%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실적 부분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의 영향권, 그 영향이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후실적을 발표한 종목부터 보시면은요, 이 현대시멘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지난해 전반적인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신팩입니다. 신팩은 아직 실적 안 내놨는데요. SK증권에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 오늘 12.74% 급등 시세 내고 있고요. S1은 실적 내놨는데 좋았습니다. 4%대 상승, 대한유화도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KTB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실적 좋았습니다. 3%대 상승입니다. 반면에 다소 좀 부진한 종목 보시면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이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좀 기대치를 하회했다든지 아니면은 다소 좀 부진했다라는 등의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상승 시세 동참하지 못하고 다소 좀 붙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지금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 바로 정유화학 섹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우선은 화학주 가운데 LG화학 5%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주 3인방은 3에서 5%대 오늘 급등입니다. 조선주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장중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한 양상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LG화학은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과연 증권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삼성 SDS와 LG화학 둘 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의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PBR 1배 수준에서 매수는 가능하다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목표 주가가 대체로 하향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 SDI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최근에 매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KTB투자증권입니다. KTB투자증권, 실적 개선 가시성은 높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만 원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네,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예상을 밑돌았다고 평가했습니다. PDP, 태양광 사업의 중단과 삼성 엔지니어링 손상 차손에 따라 일회성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 사업 부분에 걸친 실적 개선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 영업이익은 66%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전자재료 부문에서 편광판이 흑자 전환하고 고객사가 LED 채택을 늘리게 되면서 관련한 이 소재들이 납품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 업황 호조와 OLED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개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삼성 SDI의 PBR 밴드 추이인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PBR 0.8배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17만 3천 원입니다. 성장은 유효하지만 더딘 실적 개선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는 2분기부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딘 실적 개선의 원인은 중대형 전지이고 2017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실적도 중대형 전지가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갤럭시 S6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형 전지의 손익 개선 속도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이 더딘 이유는 중대형 전지인데 2017년에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손익 분기점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수 의견은 유지하지만 ROE가 5%대로 회복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면서 투자 의견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분석 보시죠. 현대증권 턴어라운드 기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자재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지 부분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4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특히 올해 삼성 SDI의 영업이익이 2,0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326% 급증하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은 전자재료 사업부가 주도할 것이라는 시각 갖고 있는데요. 앞서서 봤던 KTB 투자증권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전자재료 사업부 올해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미세 패턴 구현의 공정재료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재료 출하가 크게 늘 것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UHD TV 패널 출하의 영향으로 TV용 편광필름 생산 라인 가동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역시 PBR 밴드 추인데요. 반도체와 TV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삼성 SDI의 향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아졌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갤럭시 S6의 효과 그리고 이 전자재료 사업부의 실적 개선세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언제일 것인지 증권가에서는 일단 시각은 좀 나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IT 소재 쪽에 투자 심리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PBR 1배 아래에 삼성 SDI가 또 얼마나 주가가 상승해 줄지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하다라고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잠시 좀 주춤합니다. 현재는 590선대 부근에서의 공방전 이어지는데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만의 하락으로 소폭이지만 좀 전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0.15% 조정받고 있고요. 지수 589.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590선 좀 밑돌고 있네요. 그럼 분봉은 어떨까요? 장중에 보시면은 593.23포인트. 오늘 시가가 고가가 됐네요. 계속해서 밀리는데 지금 보시면 9시 후반대 좀 더 가파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는 이 590선에서의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 분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보시죠. 오늘 장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매도로 대응 중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로 가닥을 잡으면서 꾸준히 매도폭 늘립니다. 현재 매도 물량은 200억 원 가깝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는 37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우선은 좀 장 초반에 포지션 구축하지 않았던 기관이 매도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다소 부담 요인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받아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는 27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던 종목군들도 현재는 다소 좀 윗꼬리를 달면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게임과 바이오가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의료기기 쪽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로닉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의료기기 가운데서도 좀 미용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장 9%대 추가적으로 오르고요. 장중의 고점에서 상장한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로닉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차트 모양 보시면 비슷한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도 현재 주가 11%대 급등이고요. 장중에 27,800원까지 오르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전반적으로 1에서 7%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인공눈물 관련주인 DHP 코리아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영향 받으면서 현재 8% 정도의 상승 흐름, 또 이 DHP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천당 제약도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주들 장 초반에는 오늘 장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오늘 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요. 현재는 다소 아쉬운 점, 윗꼬리를 달리면서 고점 대비로는 좀 밀립니다. 먼저 드래곤플라이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였던 종목이었죠. 오늘 이 최경환 경제부 총리와 그리고 이 마윈 알리바바 대표의 만남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로는 밀려나도 그래도 5%대 탄력은 유지되고 있고요. 게임빌은 이 별이 되어라와 관련된 이 게임빌의 게임이죠. 게임빌에서 내놓은 신작인데 이와 관련된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현지 서비스 론칭 초읽기라는 내용이죠. 이 중국발 호재가 덧붙여지면서 오늘장 게임빌은 6%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파티게임즈가 다소 눈에 띄는 시세를 내고 있고요. 컴투스만이 1%대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코스닥이 연일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좀 조그만한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종목이 대세를 이뤘는데 이번 주에 새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총리 내정자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좀 내정자일 뿐 임명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종목들은 뜨겁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신성그룹주가 대표적인 이 이완구 테마주로 묶입니다. 이 신성그룹의 회장이 이완구 총리 내정자와 대학교 동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 동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신성 FA, 신성 ENG 현재 나란히 상한가인데요. 이 두 종목은 3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8% 오릅니다. 모나미는 이 회사의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렇게 좀 학연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묵지마 급등이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에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